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루나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루나 클래식의 거래 수수료 활용 안내라고 해서 대다수 국내 거래소는 이런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부분만 좀 본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게 도의적 책임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거래 수수료의 투자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그 5월 30일 기준 으로 거래량 추이가 이 정도가 이루어졌고, BTC 마켓에서 그리고 총 수익금은 94억 원 정도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에 있는 이 거래 수수료의 수익금 가지고 이제 투자자 지원 정책을 좀 펼친다라고 하는데, 업비트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겠고요. 내부 외부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위원회를 갖춰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루나 클래식 거래에 발생한 수수료는 아래 지갑으로 좀 보관을 해 둔다라고 합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은 욕을 어차피 업비트가 결정하면 욕을 너무 많이 처먹을 것 같으니까 내부 외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욕을 반으로 좀 줄이는 정책을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겠고요. 그리고 6월 3일 기준으로 오전 8시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또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매번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꼭 영상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에어드랍을 받지 못했는데요. 에어드랍 어디 거래소 지원을 해준가요? 해당의 블로그 주소 남겨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거래 대상에 있는 그런 지원 가능한 거래 대상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건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건 테라 관계자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 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기존의 1차, 2차 공격 전과 공격 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차와 2차 스냅샷 시점도 공격 전과 후인데 국내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네. 보게 되면은 1.03 정도, 1대 1.03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공격 이후 이제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1대 0.000015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지원 이후 출금 지원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에어드랍 지원은 업비트 거래 지원을 담보로 하지 않고 에어드랍 수량은 소수점 8자리 이하에서 절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22년도 6월 최초 이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에어드랍 지급 주기에 자세한 별도 공지사항을 안내를 해 드리겠고, 1차 스냅샷 시점에서 기존 루나 클래식 매매가 거래 체결될 경우 매수자가 에어드랍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며 매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매도를 했던 자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빗썸에 있는 공지사항도 비슷한데 빗썸은 날짜가 대충 나왔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4시에 출근 오픈 일정을 했다라는 건 조만간에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못해도 6월 달에 대부분 에어드랍을 해주고 정식 상장 부분도 거의 다 진행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입출금 부분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입출금 부분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일단 또 보게 되면 가격에 있는 방향성은 거의 그냥 미지근합니다. 네. 루나 클래식 미지근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
클래식도 한번 봐야 되겠죠. 테라 클래식은 그나마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떻게 보면 루나를 또 보게 되면 루나 자체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소식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기존의 루나 보면 2808위에 있고요. 8654원 정도가 되고 2억 10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조 8천억 원 정도에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마켓 거래가 되어져 있는 쪽은 현재 크라켄, 바이낸스, 게이트.io, 쿠코인, 후오비, 바이비트, MEXC, 엘뱅크, 그리고 도쿄 크립토, 피닉스, 비트투르 뭐 여러 군데 거의 다 상장을 거의 다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권 대표 거를 보게 되면 루나 X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테라 2.0과 피닉스 덱스 거래소에 따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봐봐 우리 이렇게 많은 제휴처가 많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재미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요 내용이 좀 재밌었습니다. 댓글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아직도 당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웃기죠. 네. 사람마다 뭐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휴처가 좀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테라 쪽에 공식 트위터를 본다라고 해도 뭐 별반 부분은 뭐 딱히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 덱스 거래소에 따른 이야기만 좀 있다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피닉스 수합이 이제 보게 되면 지원이 루나X, 루나, USDC, USDT 정도 있고요. 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기존에 플래그십 테라 2.0 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대략 이 덱스 거래소 분위기를 대충 보았더니 이제 이 피닉스 덱스 토큰은 초기 참가자의 소급 배포된다. 유동성 공급자, 거래자, 피닉스의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을 유지하는 덱스에 대한 기타 유형의 여자가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시게 되면 자산 유형이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부분으로만 일단 되어져 있고 루나 X라는 게 아까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자 보유 토큰 및 파생 상품 스테이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을 일단 만들어내서 이제 보상 추이를 받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만큼 채굴 유동성 공급자에게 LP가 분배되는 이 피닉스 부분도 우리는 약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까지 수합 조건으로 과거를 좀 보면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존의 클레이 수합을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이거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초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좀 펼치다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팬케이크 수합을 또 본다라고 해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초반에 좀 많은 재미가 좀 있었고 또 많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또 가져가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 일단 해먹을 수 있는 건 이 피닉스 덱스 쪽에서 지급을 해주는 요 토큰을 단기간에 좀 헤쳐먹자. 그나마 여기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에 있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유형대로 저런 형태의
이에 따른 수익성이 조금은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최근에 루나 클래식과 테라 클래식이 좀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존에 신규에 있는 것만 좀 챙겨주려고 하지 기존 거에 있는 수합 조건이 또 없는 것을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권 대표도 새로운 코인에만 좀 집중을 해볼 생각만 갖고 있지 기존에 있었던 코인을 조금 더 어떻게 해서는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버림 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으신 분들은 좀 희망이라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 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형태에서도 뭐 일단은 비슷한 유형대로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덱스 거래소와 기존의 이런 수합이 뭐 기존 패턴과 유사하게끔 이제 그렇게 좀 유동성을 좀 만들어 놓고 무언가를 하나하나씩 이제 조각을 맞춰 나가는 순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수순을 좀 밟고 있다.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모습은 오히려 제휴에 있는 바탕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뭐 VC와 기관들이 좀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손해율을 조금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단계별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제가 느끼는 제 매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 신규 코인은 조금 더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기존 코인도 하겠지만 발행량이 너무 많으면 무겁거든요. 네, 무겁습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좀 방어가 되는 요소가 있지만 발행량이 많아진다라는 또 다른 단점은 올라가기가 무거워져요. 누군가 더 많이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항상 다룰 때마다 마음이 계속 무겁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 관점으로도 이렇게도 또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에어드랍 받고 나서 또 변동폭도 또 커질 수가 있으니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